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가 유명이었던 네, 어떤 그 순간에 네, 이 영화 보면서 많이 그런 마음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디어 마이 지니어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러 발걸음한 강진아입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 나왔던 구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GB를 하기에 앞서서 또 이제 약간 공식적인 그 안내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내야 되는 끔찍한 사실인데,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앞에 우리 디어 마이 지니어스 오픈 채팅 여기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질문을 하실 경우에 되게 질문이 좀 다양하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노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메모를 좀 빼곡히 해왔어요. 저는 이 작품을 2번 봤는데요. 처음 봤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윤영의 상황에 굉장히 이입을 해서 봤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미웠고 윤영을 둘러싼 어른들도 미웠는데 두 번째 봤을 때에는 이제 첫 번째 봤을 때의 어떤 그 과정들을 함께 겪다 보니 두 번째 오프닝부터 약간 눈물이 찡해지면서 그녀를 둘러싼 그 가족들의 사랑이 마구 느껴져서 이 영화는 최소 2번은 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초반에 오프닝 때 윤영 씨가 질문을 합니다. 네. 이걸 왜 찍고 있죠? 네. 라는 질문하는데 아마 많은 GB를 다니시면서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영화 다큐멘터리 만드시게 된 어떤 의도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딱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졸업을 하기가 싫었고 이제 소속을 남겨두고 싶은 상황에서 뭘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굉장히 무기력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더 이상 이제 학교 앞에서 자유롭게 자취를 하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럴 거면은 취직을 해서 이제 월세를 낼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뭔가 하거나 학교 앞에서.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서 일단 집으로 갔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 있는 동안에 동생이랑 엄마의 하루가 진짜 너무 꽉 차 있고 너무 바쁘고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눈물바람을 계속 하루하루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렇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난 지금 저렇게 해서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에 좀 이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여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고 영화에도 언급이 되고 또 여러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촬영 기간이 3년 동안 이어졌고 또 이제 후반 작업 그리고 완성까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들어서 거의 보이우드에 가까운 그런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 촬영하면서 초반과 후반에 어떤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질문은 중간중간 다른 것들과 엮어서 많이 하겠지만 처음 촬영했을 때의 어떤 의도와 거의 3년쯤 다다랐을 때의 어떤 상태가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인지가 되셨겠죠? 맞아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되게 무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것이의 무게감 그리고 누군가를 찍는다는 거, 우리 가족을 찍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냥 사실 집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서 찍어보고 이걸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 용기로 시작을 했던 거여가지고 그리고 또 부모님 역시도 엄마에게 내가 이제 이런 기획 의도로 이런 촬영을 해보려고 해라고 했을 때
엄마가 그래 나한테도 이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나도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만들면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래서 전 되게 그게 좋아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왠지 희망적이었어요. 엄마랑 윤영이가 곧 바뀔 것이다. 바뀔 네.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찍으면 찍을수록 알게 됐던 거는 이제 정말 엄마의 상황 그리고 윤영이의 상황 이 모두의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마디 해가지고 계속 엄마한테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매번 그 교육 환경 속에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날 굉장히 교육 환경 그 험한 교육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하루 되게 전투를 하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해를 오히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어떡할까 뭐 이랬습니다. 그 저도 아이들을 만나는 그 일을 연기랑 병행하면서 꽤 오래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그들의 어떤 학습, 교육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 문화가 돼버렸고 네. 또 맞벌이 과정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학원에서 또 어떤 사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되게 당연한 과정처럼 흘러가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재라는 기준이 네.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그 영재다라고 하는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주는 게 있는데 네. 그 감독님께서 중학교 때 네. 그 영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앞서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 영화 속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윤영이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 영재에 대한 생각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재라는 단어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뭐 높은 곳에 있는 네,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때 별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네. 그냥 그거 영재 시험에 통과하고 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재야? 이러면서 그 말이 주는 단어가 주는 그 팬시함이 네, 그리고 있었던 뭔가 것 같아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D어어어라는 분의 질문입니다. 네. 네, 우리 D님도 영화 잘 봤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초반에 그 윤영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다가 점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가족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처음 이제 윤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게 만들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영화를 그죠? 네. 그래서 그 반응이 너무 제일 두려웠어요, 솔직히. 네. 그랬는데 다행히도 자기 눈에는 좀 재밌다. 우리 가족이 나와서 그런지 내 눈에는 재밌는데 남들 시선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시고 이제 처음에는 집에서 한번 보셨어요. 맨 처음에는 집에서 보실 때는 여기 점이 너무 거슬린다. 맞아요. 나- 본인만 보이잖아요. 네, 나 오른쪽이 잘 나오는데 너무 왜 계속 왼쪽을 찍었니 이런 것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큰 스크린으로 이제 다른 관객들과 함께 이제 두 번째로 보셨을 때는 정말 이제 마음의 숙제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어린 애기한테 저렇게 아직 자라지 않은 아이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를 진짜 그 화면으로 보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자기를 누군가가 찍어서 그걸 또 화면은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인천 올라가시는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저랑 되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무 저한테 고맙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 말씀 듣고 또 여기 질문하신 거 보니까 이제 네. 연관지어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도 너무 막 아이에게 잔인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네. 우리 윤영 씨가 이제 독서량이 막 어마어마한 거 보면서 막 나도 저 집에서 한번 자라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저를 발견하면서 그 괴로움이 동시에 오갔었는데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두두둥님이 네. 좋은 감상평도 남겨주셨는데 네. 본인의 TMI이지만 네. 어머님이 원하셨던 커리큘럼대로 그 특목고 명문대를 거쳐 전문직을 가졌지만 아직 공부를 더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두두둥님 화이팅! 네. 두두둥님 화이팅! 그리고 본인도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 해주셨다면 이 자리에 없으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자에 올라가 천장을 쳐다보는 장면이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 본인의 마음인 것 같대요. 그래서 주변 고등학교 동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감독님께서 이번 이 작품이 혹시 연출작으로는 첫 작품이신가요? 네, 요거를 원래 단편으로 기획을 했었어가지고 네, 단편은 제목이 16이라고 저랑 동생이랑 16살 네,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시작했고 그거 네. 말고는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차기작도 이런 영재에 관련된 내용인가 하셨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더 두두둥님처럼 특목고와 명문대를 거쳐서 전문직까지 거쳤으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약간 특목고 그죠 영재 그 다음 단계인 특목고 단계부터 안 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다른 거에도 또 관심이 많고 교육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되게 재밌고 제가 관심이 가기 때문에 또 언젠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영화 감독이 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냥 영화를 만든다는 게 약간 수건 사업 같은 거였어요. 저희 중학교 시절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일기장에도 보면은 진짜 공부 너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막 비밀 일기장에 막 휘갈겨 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난 공부를 해야 되지? 막 뭐라고 막 써놨어요. 엄마는 왜 맨날 나 뭐 시험 성적에 연연하는 걸까? 유령 같았네요. 네네네. 막 그렇게 쓰다가 나는 미술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도 계속 그거를 약간 숨기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 4학년 끝나고 이제 취업 준비하기 그 전 그 몇 개월 동안이라도 약간 수건 사업을 치러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좀 길어질지는 또 몰랐죠. 네. 멀고 먼 길인 분야이긴 한데 그럼 본인의 어떤 끌림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선택하기까지 굉장히 사실 오래 걸린 거죠. 네. 계속 그런 기회들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갈 때도 엄마한테 저 예고 가고 싶어요 한번 말을 해봤고 근데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도 엄마 한예종 학교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일단 너가 나중에 대학생 돼서 선택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도 저를 설득하셨고 근데 저는 그 설득에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왜냐면 저도 뭔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윤영이 영화 안에서 영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모님과 혹은 먼저 그 길을 가봤던 언니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말을 본인의 입에서 처음 나왔고 그걸 들었을 때 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윤영이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영재를 한 거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윤영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영재를 했고, 그래서 사실 윤영이가 알 수 있는 경로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제 뭔가 그 집에 어떤 전설처럼 내려왔는지 왜 윤영이가 영재를 하고 싶은지 저는 되게 신기했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영재를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맨 처음에는 좀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친구들이랑 같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 처음에 요 정도였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그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신기하면서도 좀 뭐랄까 씁쓸? 근데 또 사실 애기고 그 친구가 하고 싶다는 거에 제가 뭔가 감히 이렇게 그래 넌 이거 아니야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되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그 가족들 사이의 대화가 되게 건강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 본인들의 일상을 오픈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에 응해준 그 엄마의 용기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부러웠고 그런 어떤 가족 그 분위기가 그 감독님도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 윤영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어떤 좋은 어떤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네, 또 디님이 질문을 이어서 해주셨는데, 그쵸. 우리 모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 자라온 사람들인데, 그 혹시 감독님께서는 사교육,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그 사교육이 있잖아요. 와, 이런 것까지 배우러 다녀 싶은 어떤 여러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사교육을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네요. 네네. 곁에서 지켜보셨을 때는 좀 어떤 게 좀 이 아이를 많이 힘들게 한다라고 같이 느끼셨을까요? 동생의 케이스를 제가 본 거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동생의 케이스 그리고 저의 케이스 그러니까 저와 동생은 거의 일상이 이제 꽉 차 있었어요. 학원으로. 그러니까 그 학원의 다양한 학원들을 다 돌고 집에 오면은 이제 밤 10시, 9시 이 정도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또 학원 내일의 학원을 위해서 숙제하고 그렇게 일상이 꽉 차 있어서 저는 뭐 이걸 배우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애들이 그 나이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랑 그러니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기회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겠죠. 물론 뭔가 돈을 들여서 또 그 교육의 전문가분들이 만든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사실 개개별로 뭐 피아노 학원이라던가 뭐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다 모든 게다 배우면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가 자기가 뭐 하는지 나는 뭐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난 이거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시간이 쭉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머리가 컸을 때 갑자기 텅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굉장히 다행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이 등장인물 유명은 그 느끼는 것과 괴로운 부분이 있으면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초반에는 괴로운 모습이 사실 초반에 잘 안 느껴져서 뭘까 이렇게 봤는데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오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떤 그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커서 인지를 제대로 한 뒤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게 진짜 심리적인, 정신적인 독립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괴로웠거든요. 이걸 이제 알았다니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그 근데 재밌었던 부분은 그 윤영이의 어쨌든 표정이 처음에는 되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즐기고 있다. 즐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몸을 움직이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언니와 춤을 추거나 할 때에 얼굴이 다른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저도 보면서 되게 뭔가 숨통이 트이면서도 반가웠고 그런 모습들이 좀 균형이 잘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교육이 꼭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이 아이들이 표현을 할 줄 알아서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니어스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편집하면서 영화에 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쉬웠던 거요? 네. 다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촬영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편집된 분량이 엄청 네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뭐 거의 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도 없네요. 아 그래요? 네. 그 가족들은 보면서 왜 그 장면 뺐어 이런 의견 없었나요? 그 가족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왜냐면은 내가 이랬어? 이렇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촬영한 거를 가지고 편집한 거를 이제 추후에 본 거라서 다들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럴 때 이랬어? 이러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좀 더 이거보다 더 지독한 어디까지 더 닿아보자. 네. 더 넓혀보자. 더 높이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영어의 높이 가다가야 돼.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영어 단어왕 시험 때문에 눈물바람을 보이잖아요. 맞아요. 막 울면서 분노의 양치질을 하면서 나 힘들어, 엄마 내가 더 힘들어 맞아. 이렇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이 진짜 아침에 그 등교 전에 그날마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더 해요. 왜 그 어머니께서 전날 그러시거든요. 이거 한 번 더 말하고 갈 거야.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한 번 더 하고 가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다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지독하다. 이건 더 못 쓰겠다. 너무 지독하셔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네요. 편집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충분히 잘 어머님의 그 진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두둥 등장님께서 영화 잘 봤다고 하시면서 윤영이의 개인적인 가정사에서 현재 교육 환경으로의 확장이 되는 걸 보면서 사교육과 현재 부모님 세대의 훌륭한 자녀 양육에 대한 강박과 공포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연출하시면서 이렇게 된 어떤 사회적인 원인이나 또 혹시 그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대안이나 희망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안까지 가기에는 사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제가 이걸 이제 만드는 동안에 다양한 도대체 뭐가 옳은 걸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100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그 100명은 다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은 그 모양들을 다 한 가지 모양이 되라고 약간 요구하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육이 사실은 실제로 교육 환경에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제 동생도 그런 말을 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장치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옛날에 저희 때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으면 지금 그것도 없어졌고 뭐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씩은 변화가 좀 없어졌나요? 네, 없어졌지만 사실 단어 평가라는 거는 또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쪼개서 이제 또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변화는 분명히 있고 변화의 시도는 분명히 있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고 그러니까 윤여이가 말하잖아요. 내가 구윤영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일 저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인데 그거를 자꾸 놓치게 하진 않았나. 네, 그래서 그걸 좀 나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냥 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또 정말 많은 어려움이 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더디게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주제는 뭐 정말 나답게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 역시도 정말 나다워야 돼. 뭐 난 좋아하는 걸 꼭 찾을 거야. 네. 이게 또 어떤 그 목표로 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여유를 안 주고 네.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 안에서 괴로움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조금 좀 천천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스스로도 네. 또 그 둘레도 그렇게 바라볼 여유가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획일화된 모양 네. 한 가지 모양 이 애니메이션에도 표현이 돼요. 통조림 네, 도장이 찍힌 통조림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막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됐는데 애니메이션이 삽입이 되면서 그 궁금증들이 좀 많았어요. 그 김명은 최미애 작가님이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셨는데 혹시 감독님의 실제 일기장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쓰인 건가요? 그럼요. 그 애니메이션 작가님들이 거의 그 경찰 그 조사할 때 증거물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지퍼백에 일일이 다 담아가셔가지고 되게 소중하게 그거를 일일이 다 스캔하시고 그런 작업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등장하지 않은 다른 그 저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밀 일기장도 이제 저의 감정 그 당시의 감정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다 정독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이렇게 실제 일기장이랑 같이 접목돼서 그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걸 보니까 또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그 의자가 쌓아 올라가면서 결국 옆에 다시 의자를 쌓기 시작하는 그 뭐 윤영이겠지만 또 다시 시작되는 마치 과거의 또 윤주 같기도 해서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애니메이션 봤습니다. 제가 그 다른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 애니메이션 작업이 확장이 되어서 또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혹시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하. 영화제를 한번 돌았고 그래요? 네. 뭔가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좋은 또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그 애니메이션 작업도 궁금해집니다. 그 제가 사실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엄마랑 이제 극 중에 윤주가 같이 이제 식탁에 앞에 앉아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막 합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거냐 라는 얘기를 하다가 밖에서 윤영이 눈 온다 라고 들어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혹시 연출이셨는지 너무 날카로웠나요? 네, 아니요. 근데 그게 진짜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윤영이가 기가 막히게 딱 너무 좋았어요. 그 카메라, 그러니까 걸린 엄마의 얼굴에 자기가 걸리는 걸 알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눈을 깜빡이면서 빨간 잠바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분홍색 패딩을 입고 그거는 저는 약간 촬영하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윤영이가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그걸 편집할 때 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어머 얘는 진짜 나의 정말 완벽한 캐릭터다 그런 생각을 했죠. 많이 닮아 있나요? 저랑요? 네. 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요즘 성격으로는 좀 많이 달라졌고 네, 아무래도 또 시기가 한참 또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니까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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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촬영하면서 네. 윤영이 이제 굶주린 독수리처럼 찍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오는 연출자로서의 어떤 내적 갈등이 컸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을까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게 막 상처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눈에 내가 그렇게 비춰졌을 생각을 하니까 네. 정말 미안해서 사실은 그 다음부터 촬영을 다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게 조금 두려웠어요. 그래서 윤영이랑 이제 카메라랑 조금 친해지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인트로에 나온 막 이렇게 둘이서 카메라 앞에서 막 춤추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 윤영이도 이 카메라에 자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한번 좀 익숙해진 네. 뒤에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항상 들고 이렇게 특히나 윤영이가 제일 좀 불편해했던 게 그 친구들 이렇게 밖에서 촬영할 때가 좀 자기가 왜 저 언니는 작가도 아닌데 자꾸 자기를 그렇게 찍고 있고 이러니까 뭔가 자기가 뭐 모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집 밖으로 많이 쫓아다니진 않았고 거의 집 안에서 이제 카메라 설치해놓고 저는 방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죠. 네. 근데 뭐 여전히 저는 뭐 굶주린 독수리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찍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연출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극영화 연출하실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장르에 별로 이렇게 그쵸. 구애받고 싶진 않아서. 네. 그래서 이게 다큐뿐만 아니라 그 극영화를 연출할 때도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다큐가 아니더라도 이 맞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말을 직접 가족한테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쿵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영화 안에서 오픈함으로써 이걸 바라보는 연출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되게 건강하게 잘 흘러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부디 그 윤영이 지금 바라봤을 때도 좀 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또 소망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그냥 약간 그 영화 안에서 너무나 바쁜 윤영의 상태를 보면서 그 숙제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숙제를 이렇게 게을러서 못하는지 전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럼 그 모든 학원에 숙제가 많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한 촬영 중반 정도부터는 편집을 병행했어야 돼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15만 원짜리 그 작업실에서 지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윤영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윤영이를 또 촬영하는 거를 미리 말을 해놓고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인천에 가서 촬영을 할게라고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윤영이가 그때부터 이제 들뜨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온다. 서울에서 언니가 온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면은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뭔가 윤영이가 해야 되는 그 일상을 제가 약간은 좀 파괴하는 좀 이렇게 그런 역할 방해하는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좀 원래 하던 숙제 같은 거를 좀 덜 하게 되고 하니까 엄마는 이제 언니가 와도 똑같이 해야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거기서 저는 또 막 애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막 또 뭐라고 하다가 또 엄마한테 집에 오지 마 이러고 엄마가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좀 우리는 그나마 평온하게 볼 수 있는데 가족들 안에서는 되게 전쟁 같았을 것 같아요. 그 내적으로. 네, 그 둘째 동생이 선생님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재밌는 어떤 마치 정말 짜여진 듯한 설정이었어요.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이 과정이 그 선생님으로서의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대화도 좀 나누셨는지. 네. 대화를 나눴을 때 윤희는 네. 둘째 동생은 저와 엄마가 이렇게 양극단에 있다면은 한 중간 지점인데 좀 저와 가까운 지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굉장히 더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그나마 나은 거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말이지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분명히 같은 집에서 자랐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랑 공감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영화를 찍는 내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진 못했어요. 동생이 또 떨어져서 그 지방에 있는 교대를 다니다가 이제 방학 때만 올라오고 이렇게 지냈어가지고 그런 대화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언니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었죠. 네. 꼭 집안에 아이가 없더라도 혹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더 있는데요. 하하님, 영화 잘 봤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감독님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모두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봤습니다. 엔딩도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요. 큰 영화 마무리하셨는데 요즘의 근황이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요즘의 근황. 저의 요즘의 근황이요? 네. 저는 이거를 마칠 무렵에 이제 약간 갈증이 생겼어요. 영화를 더 배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 공부, 편집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에서. 네. 그러면서 돈도 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바빠요. 막 돈도 벌고 그 와중에 전문적인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신 거네요, 그죠? 네. 어머님의 바람 이상으로.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감독님하고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견했는데 제가 최근에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에 지금 편집을 맡고 계신 걸 오늘 알았어요. 저희 제가 감독님한테. 배우님 얼굴을 한 100번, 1000번 봤거든요. 제일 많이 보셨어요. 저보다도.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뵈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덕분에 제가 긴장 많이 했는데 좀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저도 이거 되게 공감했어요. 윤영아 행복해라는 아이디로 윤영이가 감독님께 했던 말들이 상상 초월이라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특히 굶주린 독소리 같다는 유독 최고였어요. 많이 오버랩이 됐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윤영이가 영화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감독님께 생각지 못한 어떤 위로의 말들 있어서 놀라셨거나 하는 게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얼마 전에 그 시리얼이라는 데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윤영이한테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되게 이 영화를 찍고 나서도 윤영이가 아직 성장기이고 사춘기여가지고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볼지 되게 항상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윤영이가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의 나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물어보진 못했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이죠? 네네. 시리얼.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이 물어봤는데 윤영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고 너무 존경한다고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기에 눈물 흘렸다는 스폰 하지 말아주세요. 눈물은 안 흘렸어요. 직접 확인할게요. 네.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약간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윤영이 요즘 고민이 또 되게 저를 좀 놀라게 한 게 있었는데 요즘 윤영이가 이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를. 그래서 거의 매일 이제 남는 시간 있으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랑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윤영아 그럼 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웹툰 작가나 뭐 화가가 되고 싶어? 물어봤더니 근데 너무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고민이야. 이러면서 그냥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걸로 남겨놓고 다른 일을 구하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은 정말
정말 제가 한 30대 넘어서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닌가. 저는 뭐 제가 연기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걸로 남겨라라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대답을 혹시 하셨나요? 근데 아니요, 그냥 어머 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윤영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남더라고요. 그런 반응도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의 어떤 그런 태도. 네, 훌륭한 가족이에요. 네. 자, 그리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독님, 윤영이에게서 제 과거를 되새길 수 있었고 앞에 계신 감독님의 요리를 보며 현재를 반성하게 되었다는데요. 너무 반성 안 하셔도 돼요. 네. 또 어머님을 보면서 미래를 그려봅니다. 좋은 작품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윤영아 행복해님 네. 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보여졌으면 좋겠을지 질문을 남겨보신 분다고 하십니다. 이게 관객분들의 연령층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 영화를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이렇게 그 대학생이나 아니면 혹은 대학을 졸업한 그 청년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이제 윤영이 쪽에 공감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네.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만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반응하시는 그러실 수 분들도 있을 것 계시고, 같아요. 네네. 저 엄마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난 못해서 너무 내 자식한테 좀 미안하네. 이런 반응도 있으셨고, 되게 정말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어쨌든 이 영화는 세상에 던져진 거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잘 보시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로 이 영화에 나왔던 어떤 내가 생각해볼 만한 어떤 주제로 주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걸로도 아주 충분한 효과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이제 시간을 보니 제가 네. 적절히 마지막 네.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 감독님의 그 영재 교육을 받았던 그 네. 중학교 시절을 마주한다면 네. 뭐라고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러게요. 좀 덜, 그래,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 이런 걸 해주지 않을까요? 네. 그 영화 보면서 어머니가 그 뒤늦게 이제 초등학생인 친구를 다시 길러내면서 네. 그 본인의 어떤 몸 상태와 부딪히면서 그 서로 약간 눈물을 보이고 또 네. 그리고 약간 침묵 편집이 약간 이렇게 끊어지면서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 안에서 어머님의 그 어떤 심경의 변화들이 읽혔거든요. 네. 그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예, 인상 깊었고, 제가 지금 약간 너무 말을 하다가, 네, 감상적이 된 것 같은데, 너무 충분히 잘 하셨다라는 걸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감히 위로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윤영도 너무 잘 해왔다.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관객으로서의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너무 많은 윤영이들에게 네. 그 영화 속의 가족들처럼 그 이름을 한 번씩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네. 윤주 그리고 선숙, 네. 윤희, 민수 씨가 계시죠 아버지. 네. 처럼 울타리가 이 사회가 되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영화 꼭 또 한 번 더 추천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복잡할 땐 몸을 좀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춤을 추면서 네. 리듬을 타는 인생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서로를 구해주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디어 마이 지니어스 이렇게 영화 함께 봐주시고 끝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무척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마지막 인사 혹시 한마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진아 배우님께서 정말 제 영화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덕분에 저도 너무 다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의 질문과 함께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국에도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좋고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